오늘은 우리가 미래엔 독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라는 글을 읽을 건데요. 여러분, 이 글은요, 편지예요. 즉, 여러분, 편지를 서간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 고흐죠. 고흐가 동생 태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고흐가 생각하는 어떤 내면의 가치관, 그림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폭넓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은 편지글이니까 너무 어렵진 않고요. 좀 천천히 따라가면서 고흐가 생각하는 예술과 삶,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호야 하고 시작하고 있죠. 이게 바로 편지를 받는 사람이니까 편지의 수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생일에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며 따뜻한 소망을 빌어본다. 이날에 맞추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유화를 보내고 싶었지만 잘 그리긴 했어도 마무리 짓지는 못했어. 자, 여러분, 본인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쵸? 이거는 고흐가 그린 그림인데요. 고흐는요, 그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즉 본인이 스스로 잘 그렸고 다만 마무리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흐는 자기가 그림 잘 그리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쵸? 기억을 되살려 그린 이 그림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긴 하겠지만 겨우내 머리와 손 부분을 그려 했거든. 요며칠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단다. 마무리하지 못할까봐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유화 또한 행하고 창조하는 것 아니겠어? 라고 해서 유화에 대한 어떤 고흐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즉, 이 부분은 고흐의 예술에 대한 가치관, 예술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인 거고요. 즉, 고은요, 근래에 끔찍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었대요. 즉, 어떤 창작의 고통을 느꼈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감자 먹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금빛 틀에 끼우면 좋을 그림이야. 잘 익은 밀밭에 짙은 음영 같은 벽지로 도배한 벽에 걸어도 괜찮을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돋보여야만 해. 왜냐면 그 안에 어떤 그림의 내용들이 조금은 배경이 좀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조금 색깔이 대비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배경, 특히 우중충한 배경은 적절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몹시 어두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본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한마디로 여러분, 그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어두컴컴한 실내를 표현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림의 전체적인 색깔, 색조이다 보니까 그것과는 대비되는 금빛틀, 그리고 뭔가 조금 밝은 그런 벽,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대비돼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은 마치 금빛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는 듯 했어. 왜냐하면 화덕과 하얀 회벽 앞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관객에게 바싹 다가와 있는 셈이니까. 그런 불빛은 그림 바깥쪽에 있지만 원래는 모든 사람들을 뒤편에서 비추고 있거든. 즉 뭔가 실제 이제 현장에 있는 그 빛, 한마디로 자기가 이제 관찰해서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실제 현장의 빛이 마치 사람들을 뒤에서 비춰주는데 그것이 금빛 테두리 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림을 그릴 때에 현실에 혹은 현장을 이렇게 해도 되겠죠. 현장의 빛이 우리가 이 액자를 그린다면, 액자를 놓는다면 액자의 그 틀과 같이 느껴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액자 틀을 금빛으로 만들면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뒤에서 비춰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그림은 짙은 금빛이나 구릿빛 배경에 겉든 그런 액자를 사용하여 돋보이게 해야만 한다. 제발 이 말을 명심해다오. 그것이 금빛 색조와 어울리면 기대하지 않던 부분을 밝아 보이게 해줄 거야.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칙칙하고 시커먼 배경에 놓이면 대리석처럼 번지르르해 보일 면도 누그러뜨리겠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고흐는 예술관이 확실해요. 본인의 그림을 꼭 어떤 틀에 담아야 된다라고 거듭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했어요. 그러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배경에 놓으면요. 그것도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림자는 파란 색조로 그렸기 때문에 금색은 이것을 돋보이게 하지 라고 해서 또다시 한번 금색 테두리를 쓰라고 또 강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림자는 파란 색조로 그렸대요. 즉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고흐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의 색조를 알 수 있죠. 아까도 있었죠. 어두컴컴한 배경이다 라고. 자, 어제 에인트호번에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한테 그것을 들고 갔어. 그것은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인 거죠. 한 사흘쯤 있다가 다시 찾아가 달걀 흰자위를 칠하고 여기저기 마무리 손질을 할까해. 여러분 이게 달걀 흰자를 왜 칠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유화를 그리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화를 그리는 과정이어서 이상한 과정은 절대 아니에요. 친구들 보고 뭐 달걀을 왜 칠해요? 이러면 안 돼요. 채색 기법을 배우는데 열심인 이 친구는 그 그림을 특별하게 여기더구나. 그는 내가 석판화로 찍은 습작을 본 적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나 색과 소묘에서 향상되어 있으리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지. 그 역시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농부의 머리나 주먹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고 손을 달리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말했어. 자, 여러분 지금 친구는요. 평상시에 고흐가 석판화로 찍은 그런 습작만 하는 걸로 봐서 언제 네가 이렇게 색과 소묘에서 향상되었어? 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또 은근 드러나죠. 고흐가 자기 그림이 색과 소묘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고 되게 예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를 친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동생에게 전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고흐는요. 그 친구도 역시 모델을 보고 그리는데 농부의 머리나 주먹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고 또 손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한마디로 지금 고흐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어떤 모델을 관찰하여 실제적으로 묘사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요점은 이거야.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보려 애쓴 거야. 그렇게 육체 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한마디로 여러분,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요.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손으로 농사를 지었고 그 결과 얻어낸 작물을 먹고 있다라는 거를 이 고흐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바로 그림의 창작 의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땀 흘려 한 그 노동의 결실을 먹는 것, 이걸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양식을 얻어내는 그런 농민의 삶, 이것을 굉장히 고흐는 높이 살고 있는 거죠. 즉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 즉 농민과 우리들의 삶은 되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즉 한마디로 스스로 땀 흘려 이런 결실을 맺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굉장히 고흐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은 농민들의 삶이고 그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대단한 삶이다라고 해서 지금 농민들의 삶을 예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나는 농민의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투박한 모습 그대로 그리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을 굳히게 되었지. 즉 여러분 예전에는요 농민을 그냥 부드럽게 그리는 게 좀 일반적이었는데 이 고흐는 그림을 그리면서 농민을 투박하게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즉 이게 이제 고흐의 어떤 예술관인 거죠. 즉 고흐와는 반대대로 농민들은 보통 부드럽게 그려지곤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농민의 실제 모습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림이겠죠. 그래서 지금 고흐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날씨와 풍광의 색이 발해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에 꾀재재한 파란 치마 조끼를 걸친 시골 처녀가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 자 여러분 지금 고흐는요 뭔가 이렇게 색이 바라고 뭔가 이렇게 좀 꾀재재한 차림이더라도 뭔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어떤 삶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고흐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삶의 흔적이 드러나는 이런 것이 바로 본질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숙녀처럼 차려입는다면 그녀의 참모습은 사라져버리겠지.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는 신사의 외투 같은 것을 걸치고 주일에 교회에 갈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 자, 여러분 보면요. 지금 고은은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아까 교양 있는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이 농민의 삶이 좋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소녀도 숙녀처럼 차려입는 것, 그런 건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또 신사의 외투 같은 것을 걸치고 교회를 가는 것을 별로 이게 이제 본질적이고 삶의 흔적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농촌 생활을 관례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잘못일 거야. 즉 한마디로 지금 고은은 이러한 거에 대해서도 좀 반대선상에 있는 거죠. 즉 이전에는 부드럽게 그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차라리 있는 그대로를 담아내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죠.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냄새가 나야 좋지. 불결한 게 아니거든. 외양간에서 거름 냄새가 진동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어 라고 해서 고은은요.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는 꼭 시골에서 느껴지는 정취가 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고흐의 예술관 2번인 거죠. 즉 꾸밈 없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꼴 정직한 삶의 모습을 그려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밭에서는 미리 익어가거나 감자나 퇴비, 거름 냄새가 나는데 이건 도시민들에게도 유익할 뿐더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이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절대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거를 서리적 표현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죠. 아, 이 그림이 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을까 무척 궁금하구나. 그러길 바란다. 포르티에 씨가 내 작품을 다룰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뒤랑뒤엘은 소묘를 중시하진 않았지만 그에게 이 유화를 보여다오. 그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한 번쯤은 보여주어야겠지. 자, 여러분, 이 포르티에 씨는요. 그림을 판매하던 사람이고요. 이 뒤에 뒤랑류엘 이 사람도 그림을 판매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다고 여기든 안 좋다고 여기든 난 상관은 없지만 한 번쯤은 보여줘라 라는 거죠. 우리가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 틀림없이 웬 졸작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건데 사실 너도 나처럼 이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지 해서 지금 고은은요 그 그림 판매상들에게 웬 졸작이야 라는 좋지 않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혹평을 들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너무 마음에 들지만 그 사람들 눈엔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 또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않았다면 한 인간으로서도 자신을 비판해야지. 자, 한마디로 고은은요.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흐의 예술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은은요, 어떤 삶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밀레, 드그루 등 많은 이들이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라는 혹평에 흔들리지 않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지. 자, 여러분 지금 이 고은은요. 밀레, 드그루 이런 사람들이 뭔가 혹평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예술을 해나간 사람으로서 되게 모범적인 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고흐의 입장에서 예찬하고 모범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화가들이에요. 그들은요 당시에 혹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럽겠지. 자, 그럼 바로 이게 고흐의 예술관 4번인 거죠. 즉 고흐는요 본인의 예술관이 있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되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해. 지금의 화가들 모습은 도움이 안 돼. 나는 번번이 농부들이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많은 점에서 교양 있는 세계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말이야. 자, 여러분, 교양 있는 세계는 이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이 농부들이 사는 세상과는 조금 반대되는 세상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농부들의 삶은요, 진실된 삶이에요. 근데 지금 고흐가 생각하는 교양 있는 세계, 도시의 삶은 약간은 허위적 삶이다라는 거죠. 즉, 거짓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술이나 여타 많은 것을 알아야겠니? 즉 한마디로 그들은 농민들을 말하는 거죠.
즉 농민들이 삶을 진실되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뭐하러 예술 같은 것을 알아야 되냐라는 말이에요. 즉 이미 농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해 깨닫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습작들 몇 점이 남아있어. 더 큰 것에 매달리다 보니 작은 것을 끝맺지 못했음을 너도 이해해갔지? 이 유화를 완성하고 그림이 마르면 곧 소품들도 함께 작은 상자에 넣어 보낼게. 자, 이 유화는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 말하는 거예요. 너무 늦어지지 않아야겠지. 그래서 서두르는 거야. 그러니 그 두 번째 석판화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가 포르티에스를 친구로 여긴다면 그는 믿을 만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생각해. 이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야. 이 그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이사하는 것을 거의 잊었어. 이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말이야. 걱정이 적진 않지만 이 분야 화가들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들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으니 나 또한 물질적 어려움에 주춤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무너져 파묻혀 있을 수는 없을 거야. 즉 고은은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예술관을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치관이었다라는 거죠. 즉 가난에도 굴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분야의 화가들은 뭐냐면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화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농민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감자 먹는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지난 며칠간 계속 유한 점 때문에 애를 먹었어. 왜냐하면 물감이 섞여 붓을 더럽힐지도 모르니 완전히 마를 때까지 넓적한 붓을 쓸 수 없기 때문이야.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작은 붓으로 수정해야 해. 그래서 그림을 친구한테 가져가서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봐야 하고 마무리할 때 그의 작업실까지 가야 하는 거야. 너도 이 작품에서 독창성을 볼 수 있을 거야. 오늘 날짜에 맞추지 못해 미안하다. 다시 한번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빈다. 나를 믿고 악수 라고 끝나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한 독창성은 뭐예요? 전과 달리 농민을 표현한 거죠. 즉 이전의 농민들은요 부드럽게 표현됐다면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들 이런 거를 지금 고은은 독창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고은은 유화를 그리는 어떤 창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본인이 굉장히 이 작품에 애정이 많고 내가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를 지금 동생에게 굉장히 꼼꼼하게 알리고 있는 거죠. 저 작품에 대한 애정도 매우 크고요.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도 분명 확실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럼 앞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끝냅시다. 자, 여러분 이 글은요 편지죠. 자신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내면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예로 들어 얘기한다는 점에서 예시적 성격도 당연히 있겠다라는 거. 자, 여러분 이 글은요. 그림에 대한 어떤 그리는 과정과 자신의 고우죠. 예술관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화가의 입을 통해서 직접 그림을 그린 의도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그림에 담긴 자신의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 그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꼼꼼하게 읽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충분히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